자, 총선이 인생 전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한가요? 정치인일까요? 누굴까요?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보시죠. 이거를 내가 발표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임기 안에 이걸 모든 사회적 논란과 이런 것도 잘 조정해 나가면서 가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김종욱 행정관.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한국판 제시카법 이걸 좀 문제 삼으면서 이거 뭐 의식한 겁니까? 이거 총선하고 연결져 질문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변인이 답변한 거거든요. 이거 민주당에서 질문한 취지가 뭡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가 무엇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초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초반일 때 막 세게 공격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역습을 당해서 매번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서 문제가 끝나고 나면 뭐 패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소위 이 검찰에서 제기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따지고 보면 검찰 수사의 허점이 국민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양연화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검찰이나 법무부가 수사를 잘한다고 국민이 생각할 때나 검찰 정치가 통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깨지는 순간 검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냥 대통령이 싸우니까 싸우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법무부 장관을 더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리는 못해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상 한동훈 총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도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죠. 그러면 총선밖에 없다고 보시는 법무부 장관도 탄핵할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구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지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영남을 가겠습니까? 험지를 가야 되는 상황.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됐다. 저렇게 국회에서 말은 세게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이제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라고 하는 계속적인 질문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법, 그러니까 정부가 했던 어떤 제도에 놓고 그것도 총선과 연관지어서 계속 민주당에서 물어봤다 이겁니까? 비꼬는 거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뭐 나온다고 되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죠.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일단 제시카법 얘기인데 짧게 그게 뭔지 소개해주고 민주당의 저런 질문이나 저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이제 거주지를 제한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 논란이 많은 법안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지금 법무부에서 일단 정부 발의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사전에 당정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아마 당정협의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 때문에 본인이 만회하려고 자꾸 저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카법에 대한 논란의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민주당이 얘기하면서 한동훈 출마가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시카법은 민생과 관련이 있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럼 제시카법이 어떤 것이 더 보완돼야 되고 이런 법의 내용이 낮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 관련해서 질의가 오가야 되는 것인데 아니 제시카법을 만드는 이유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죠? 그렇게 따지면 장관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민생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당신 총선 출마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치인 출신의 옛날 법무장관들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정치인 출신의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은 그럼 정부 입법 하나도 안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맥락을 연결시켜서 박용진 의원 뭐만 하면 총선 이렇게 연결진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법무장관하고 영장 기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대검찰청장한테 그런 예를 따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법무장관이 무슨 수사권지를 해가지고 영장 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하고 영장 기각하고 무슨 사유가 있으며 또는 야당 대표가 영장 기각돼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민생 말씀하시면서 저거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영장 기각과 발부가 민생하고 무슨 예. 상관이 있고 일반 국민의 영장 기각률 발부율과 데이터를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 정치인의 영장 기각 발부 갖고 저렇게 사사건건 또는 정치인 출마 여부 갖고 사사건건 글쎄 세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여야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장관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대로 출마하려고 하면 예.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예를 들면 민주당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 누구나 다 당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왜 민주당만 그러냐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장 청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쭉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체계라는 게 있어요. 예.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뭐 이 검찰행정을 총괄하지만 행정을 예, 총괄하는 행정이죠.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이게 행정.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형태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옛날에 강정구 교수 같은 게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 하라 이거 갖고 지금 법무장 옷 벗은 일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 지휘권 형태로 발현됐을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당신이 이거 책임져라. 아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또 두 분이 아주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영장이 기각된 게 무슨 관련입니까 도대체? 뭐 이걸 갖고 토론을 하실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른바 또 무슨 유튜브 채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건 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처럼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국민기자단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뭔가를 올렸는데 한동훈 장관은 친송하고 뭐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하고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거 접해보면 뭐 기사 내용이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국민세금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뭐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홍보 활동이 이게 뭡니까 막 지적하니까 뭐 이게 사생팬입니까?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이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목이 보면 대부분은 민주당 쪽 약간 비판하고 네, 한동훈 장관을 좀 높게 평가하는.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법무부가 적발했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칠승이는 누굽니까? 이 무슨 그리고 고작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 등등하는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이런 내용들의 영상이라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해명이 있는데 이거 기자단 참여하시는 한 분이 개인적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다. 우리는 일절 그런 거 오해할도록 얘기 안 한다. 전혀 지원 안 하고 그리고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그 명칭이 사라졌어요. 근데 앞서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할 때는 그 명칭이 들어있는 영상 요걸 좀 문제 삼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윤경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부 스크린. 그러니까 걸러내는 절차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쏠림이죠. 한동훈 장관만 쳐다보고 있고 법무부 내에서 누구 하나 이런 식의 유튜브가 법무부 이름이 쓰인 뭐 국민기자단이든 뭐든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거는 장치가 전혀 안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조차 극우를 표방하는 유튜버들을 장관으로도 임명하고 무슨 공무원 뭐 인재개발원장인가 하는 차관급 자리에도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보면 치우쳐 있는가를 혀를 끌끌 차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개인 유튜브 활동을 하는 저런 분들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게
가속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지나친 쏠림 현상이 저기에도 고스란히 저는 투영이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공무원이라면 내부에 저런 정도의 장치는 좀 걸러져야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다. 법무부 내부에서 아마 반성 많이 했겠죠. 자, 김근익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저게 이제 국민기자단이라는 게 아마 여러 명의 다수의 기자단을 뭐한 구성했을 40명 거예요. 정도 된다고 알려졌어요. 되게 이제 관공서마다 그런 그 기자단을 많이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관공서의 이제 내용들, 일하고 있는 법무부의 활동 내역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예. 또 시민들에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마 비상근 자문위원 같은 이제 기자단을 만들어서 위촉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개인 SNS 계정에 저를 올린 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도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그 타이틀을 써서 올린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거 올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그게 법무부에서 그렇죠. 그런 건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낸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유튜버 개인이 뭐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뭐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그 명칭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도 지금 기자단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다는 거 못 쓰게 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게 삭제가 됐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자단으로 뽑혔으면 본인이 개인적인 SNS 활동을 개인 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렇게 하려면 기자단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맞고 또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법사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법사위에서 또 다른 장면도 있었거든요. 영상으로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출력물 가운데 상당 분량을 좀 입수를 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하단을 보면 강 건너 어떤 아자마까지 자라바가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 아자마는 아주머니를 비하하는 표현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국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을 강 건너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니고요. 네. 3,000페이지 중에 회필 왜 조기만 발췌하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한 3권 썼습니다. 아, 3권을 쓰셨어요, 책도? 예. 네. 여기 보면 최후의 무공초식으로서 환영마검, 폭풍 참마검 이게 무슨 감사 기법인지 한번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국감장에서 뭐 저런 거 질의하고도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냥 저런 장면도 있었다 하고 그냥 전해드렸습니다. 무슨 신용문객장 이거 뭐 무협지 나오는 용어 같은 게 등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